약물을 통해 그것의 기능을 억제했을 때 놀랍게도 지배력이 약화되며 도파민이 그것에 크게 관련 있음을 발견했죠. 이들은 얼마나 욕구가 넘치고 얼마나 고성능을 자랑하길래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추측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몸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영화와 드라마, 특히 미드에 있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쪽 분야에 대한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는 뇌과학이나 호르몬 등의 분야에도 관심이 지대한 사람인지라 그와 관련된 시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해석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을 꼽으라면 넷플릭스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제목에는 원제가 있고 부제가 있죠. 예를 들면 어벤져스라는 원제 뒤에 엔드게임이나 인피니티 워 같은 부제가 있듯이 말이죠. 만약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의 부제를 저에게 정해보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더 도파민.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정치 스릴러물인데요. 미국 정치계를 배경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리만큼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영악하고도 야만적인 그 세계의 군상이 그려집니다. 권력은 곧 나의 식량, 전투가 나에게 수면이다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마치 머릿속이 온통 권력과 지위에 대한 획득으로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인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은 침팬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들과 유전자 차이가 2% 미만이라고 하죠. 그 작은 차이가 언어와 문화, 사회 등 인간들만의 특질을 이룬 것이고요. 그런데 권력을 탐하는 기질은 그 2%에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한 가지 실험이 있었거든요. 야마구치 요시에 등 5명의 연구진들이 2017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도파민은 사회적 행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망상이나 환청 등을 겪으며 결국 사회성마저 상실하게 되는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도파민의 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병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는 도파민 억제 기능의 약물이 고용량으로 쓰이곤 합니다. 이 약물 중 하나인 설피리드가 이 실험에 사용됐죠. 설피리드 투약을 통해 원숭이의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했을 때 그 무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계의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죠. 물리적 공격을 통해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원숭이일수록 도파민 D2 수용체의 발현이 더 컸는데 약물을 통해 그것의 기능을 억제했을 때 놀랍게도 지배력이 약화되며 두루두루 안정적인 사회성을 가지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높은 인간과 그 외 영장류들은 선조체에서의 도파민 D2 수용체의 발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견이라며 연구진들은 전했고, 폭력이 법으로서 제재를 받는 사회에 속한 인간들의 경우에는 도파민 D2 수용체의 높은 기능이 사회적 계층 구조나 특정 집단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용을 이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캐릭터들이 보여준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들은 도파민의 발현으로부터 주먹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추측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누구보다 체면을 챙기려는 말끔한 수트 차림이지만 그것은 털복숭이와 같은 야만성을 더욱 치밀히 가리기 위한 반사적인 행위가 아닐런지요.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만약 누군가를 꺾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 당위적인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운동선수일 겁니다. 이런 경우 도파민이 주는 공격성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죠. 과거의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운동 능력에 대한 요인을 근육의 기능이나 심폐효율 등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유전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유전학자들은 한 사람의 운동 능력을 탁월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신경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도파민이 그것에 크게 관련 있음을 발견했죠.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 연구원들은 올림픽 및 국제대회 출신인 50명의 엘리트 운동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운동선수 100명을 모집하고 4부문에 걸쳐 두 그룹의 유전자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육의 발달, 세로토닌 수준,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분해에 관련된 유전자들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도파민 수송에 관여되는 유전자에서의 특정 변이가 엘리트 그룹이 아마추어 그룹에 비해 많게는 5배가 더 많았습니다. 유전학자이자 스포츠 심리학자인 신시아 톰슨이 전하길 뇌 도파민 경로의 변이는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어려운 기술을 시도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와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스포츠에서는 엘리트 수준으로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는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하리만큼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배적 행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열정적인 노력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네요. 도파민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떤 성향으로 활용할지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정치인과 운동선수를 비교하며 같은 듯 다른 도파민의 얼굴을 확인해봤는데요. 이 둘을 묶어줄 만한 도파민의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 스캔들을 통해 이 모습을 확인했었죠. Great man once said that everything in life is about sex, except sex. Sex is about power.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뉴욕 주지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또다시 스캔들에 휘말린 Indeed, I did have a relationship with Miss Lewinsky that was not appropriate. 한 여성이 30년 전 타이슨에게 TV를 통해 성폭행을 방송된 당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500만 달러, 대국민 모양도 사과. 약 62억 원을 사기하는 거다가 헤어진 잊을만 하면 다시금 나타나는 뉴스의 단골 소재들이죠. 정치인이나 재벌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은 이런 스캔들이 터졌을 때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와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도파민의 내용이 이렇게도 이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이들은 얼마나 욕구가 넘치고 얼마나 고성능을 자랑하길래 이렇게 문제까지 일으키는 것일까요? 심지어 각국의 내로라 하는 남녀 운동선수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에는 무료로 지급되는 40만 개의 콘돔들이 모자라다 할 정도로 밤마다 또 다른 스포츠가 성사된다고 하는데요. 설마 이런 것도 다 도파민의 영향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산모들이 젖을떼기 위한 용도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는 도파민 효용제를 처방받는다고 했는데요. 모든 약물들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법이죠. 이 약품은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도파민 효용제입니다. 열거된 부작용 내용 중에 글쎄 이런 게 있습니다. 도파민이 분명 어떤 영향을 주는 듯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카글리아리 대학 생명과학부의 교수 마리아 로사리아 멜리스는 2022년 뇌과학 저널인 브레인 사이언스에 논문을 기고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도파민이 남성의 성적 행동에 매우 여러 면으로 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뇌의 여러 경로에서 증가되는 도파민의 활성은 잭스에 있어 동기 제공, 흥분 등과 같은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 세밀한 감각과 해당 운동 능력의 제어까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도파민 디포 수용체의 작용은 기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남성의 성기능에 있어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파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과의 관계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도파민과 프롤락틴이 기랑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런데 도파민은 남성 호르몬과는 양방성 관계입니다. 즉, 도파민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은 도파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은 HPG 엑시스,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을 통해서 생성이 제어되는데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시상하부는 성선 자극 호르몬의 방출 역할 호르몬인 GnRH를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를 분비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마침내 이 LH 호르몬이 생식선에서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신호를 보내죠. 자, 그런데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실험주의 뇌에 도파민 효용제를 투여해봤는데요. 남성 호르몬 생성 과정의 첫 번째 역할이었던 GnRH의 DNA 복제에 관여되는 GnRH mRNA의 양이 67%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즉 남성 호르몬 생산에는 적절한 도파민 기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죠. 그리고 이번엔 쥐를 거세하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주입했더니 뇌의 내측 시신경전 영역에서 도파민 방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듯 남성 호르몬과 도파민은 서로 양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도파민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몸 만들기를 위한 더 보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들은 남성 호르몬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화합물들이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역대급의 활력과 성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과 도파민의 양방성을 알아보니 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시죠? 이번 영상은 제 도파민 영상의 마지막 편인데요. 그동안의 내용을 토대로 도파민에 대한 이해를 입체적으로 가지며 여러분들의 운동뿐 아니라 성생활에도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프롤락틴 호르몬을 소개했었죠. 도파민과 반대의 성질을 가진 프롤락틴이기에 성기능에 있어서도 도파민과 반대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프롤락틴 혈증인 여성들은 월경을 멈추고 불임 상태가 됩니다. 남성들은 기발부전이 되고 정자와 정액량이 감소하고요.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의 연관성을 안 이상 왜 그런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지난 영상에서 단백질 식사는 프롤락틴 분비를 자극한다 했는데요. 추가로 더 내용을 얹자면 단백질 식사뿐만 아니라 칼로리의 밀도도 프롤락틴 자극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과식하면 운동 수행 능력과 성기능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친 만나서 모텔 입성하기 전에 제발 삼겹살이나 치킨 등 이것저것 잔뜩 먹지 마세요. 기능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남성은 공복 상태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도파민을 주제로 3편에 걸쳐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문 지식인 것만 같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몸에 대한 여러 정보, 선을 지켜 추려가며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알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